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국경은 연구원 설명드립니다. 시간은 20분으로 동일하고 역시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Q&A 시간에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경은 연구원입니다. 2022년도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채용 연계부터 인건비 지원, 교육, 홍보 지원 등 기업과 디자이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활용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 그리고 전문 인력 구인의 어려움 등으로 디자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최적의 디자이너를 채용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를 연계하고 인건비의 반액을 보조해 고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체에 소개되었던 몇 가지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어 IoT는 주차 관련 시스템 개발 업체로 지원 사업 이전에는 외주 디자이너로만 진행하고 자체 디자이너가 없어서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 디자인 경험을 가진 8년차 디자이너와 매칭을 해서 20년도에 채용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디자인 팀장으로 해당 기업의 디자인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러한 스토리가 SNS 뉴스 플랫폼 스부스 뉴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을 개발하는 기업 에버넷은 총괄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브랜드 론칭부터 제품 아이덴티티 개발을 했고 5개월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치과용 집진기를 개발하는 기업 코맥스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제품 디자인 개선으로 2년 만에 매출이 2배, 그리고 수출액 또한 1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외에도 시각, 가구, 브랜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디자인 프레스를 통해서도 참여 기업, 디자이너분들의 인터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요청했던 분야별, 경력별 디자이너를 소개받거나 예전에 일했던 디자이너를 재고용하거나 인턴으로 합을 맞췄던 디자이너를 정식 고용하는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업들이 사업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디자이너를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이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디자인 출원, 브랜드 런칭, 디자인 투자 확장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소개드리자면 크게는 인건비 보조, 교육, 홍보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13년도부터 지원해온 사업으로 작년까지 431개사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그중 약 74%가 디자이너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업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 대표님 대상으로는 트렌드, 디자인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고 디자이너 대상으로는 각 경력별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디자인을 주도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한 사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의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 지원을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디자인 코리아 전시 참여와 책자 발간,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다양한 언론 매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스토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일정은 3월 말까지 기업 모집, 그리고 디자이너는 10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기업은 평가를 거쳐서 약 4월 말에서 5월 초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과 디자이너 간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집중 매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기업마다 매칭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기간 동안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협약 체결은 11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최소한 12월 한 달 지원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니 그 기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 매칭이 진행된 여름쯤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현장 점검을 통해 디자이너 활용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지원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공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고 중인 모집은 기업, 인력 두 대상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업 모집은 3월 말 오후 6시까지이고요. 디자이너는 10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모집 기간은 길지만 협약을 분기별로 진행해서 먼저 등록해 주신 디자이너분들 대상으로 매칭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발된 이후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디자이너 풀 안에서 기업이 신청했던 분야, 경력에 적합한 디자이너를 추천받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 직접 부인하고 해당 디자이너의 서류를 진흥원 쪽에 제출해 주시고 검토받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공고문상의 표와 같고 해당 급여 수준은 전년도의 경력별 디자이너 임금 조사를 통해 선정된 금액입니다. 서류로 확인된 경력에 따른 임금 총계의 반액을 지원을 하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기업의 지원 자격은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디자인 전문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이너의 지원 자격은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이너만 가능하고 자율 매칭을 진행하실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사업 공고 일자인 2월 28일 이후로 채용된 신규 디자이너의 참여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이후에 최종 선발된 기업 대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약 90개사 내외로 기본적으로 기업당 1명의 디자이너를 지원하지만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필요시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금 헷갈리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명의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 양식 중에 그 디자이너 활용 계획서라는 기업 신청서 내 그 디자이너 활용 계획 부분을 디자이너 1, 디자이너 2에 맞게 총 2부를 제출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1명의 디자이너를 신청하시는 기업은 디자이너 2 부분을 삭제하시고 1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지원 인력 수가 결정이 됩니다. 또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규 기업과 기참여 기업으로 제출 서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하셨던 기업 중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의 디자이너의 경우에 한해서 2년 연속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원래 본 사업은 단년 지원 사업으로 2년 연속 참여를 하시더라도 매년 신규 디자이너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직 디자이너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 작년부터 고경력자의 경우 해당 디자이너에 한해서 연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기업의 제출 서류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시면 신규 기업, 21년도 참여 기업으로 필수 제출 서류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 기업은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이 필수 서류이고요. 기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1번 기업 신청서를 제외한 2번, 3번, 4번, 그리고 현재 해당 디자이너에 대한 고용 유지를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 6번에 해당하는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에 21년도 참여 기업 중에서 신규 디자이너까지 추가 고용해서 2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 1번 기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평가 시 오전 가점이 부여되는 우대 항목들도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 혁신기업 선정기업도 가점 대상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가 다른 만큼 신규 기업이랑 기참여 기업의 평가 절차, 항목이 조금 상이한데요. 신규 기업의 경우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2번의 거쳐 평가를 진행합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서류 평가를 외부 위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데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재무 현황
등을 확인을 하고 본 사업의 신청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지원 인력 활용 계획이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기업 신청서 양식 내에 디자이너 활용 계획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1차 서류 평가에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데 대표님 혹은 그 디자인팀 담당자분이 직접 발표해 주시게 됩니다. 1차 서류 평가에는 활용 계획에 대한 계획을 검토했다면 2차 발표 평가에는 기업의 디자인 혹은 그 디자이너 활용 의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더불어 디자이너 지속 고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비참여 기업의 경우 1차 서류 평가는 면제가 되고요. 2차 발표 평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규 기업의 평가 항목과 달리 전년도에 지원받으셨던 디자이너의 결과물이나 성과를 확인하고 연속 지원의 필요성과 지속 고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디자이너는 따로 평가를 거치진 않습니다만 공고문상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알맞게 제출해 주셔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최종 선발되신 기업들이 이후에 자율 매칭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해당 디자이너분께도 동일하게 요청드리는 서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는 디자인 전 분야이고요. 신청하실 때 서류에 원하시는 디자이너의 분야와 경력 수준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기업 모집을 마감 후 평가 기간을 거쳐서 최종 4월 말 5월 초에 최종 기업이 선발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 7월까지는 매칭 집중 기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디자이너분들을 채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요. 기업마다 채용 시점이나 협약 시점이 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지원 기간은 다 다르게 됩니다. 집중 매칭 기간 이후에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최소한 한 달의 지원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 체결일은 11월 말일자로 진행하니 그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모집은 이번 달 3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고요. 메일 접수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모집은 10월 말까지로 상대적으로 기한이 길게 안내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연내에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모집 기간이 길지만 분기별로 매칭이 진행되고 선 매칭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주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이너 경력 증빙에 대해 문의 주셨었는데요. 자율 매칭을 하실 기업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셨다가 최종 선발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도 합니다. 신청하시는 디자이너분의 경력 수준과 진흥원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경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공고문에 참고라고 표기되어 있는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 단가표를 다운받아서 경력 산정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최종 학력 기준으로 필요한 그 필수 경력이 다르고요. 학력 기준에 따라서 경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을 해서 최종 경력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제 제품 디자인학과 전문학사를 졸업하고 관련 디자인 경력 7년을 보유한 A 디자이너의 경우 최종 학력은 디자인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자로 마이너스 2년, 관련 경력 7년, 경력 7년에서 2년을 제외하면 최종 경력을 5년으로 보고 따라서 초급 디자이너에 준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 근무 중인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 여부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이미 근무 중인 디자이너는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 개시일인 2월 28일 이후로 채용된 디자이너의 경우 신규 인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 디자인 것만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된 이후 매칭 방법에 대한 문의는 모집된 디자이너 풀 안에서 기업이 신청한 분야 경력에 맞는 디자이너 이력서를 제공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면접 진행을 하고 진흥원에 알려주시면 최종 서류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디자이너 채용 시점은 공고 개시일 이후 언제든 채용해도 무방하나 빨리 디자이너를 구하실수록 실질적인 지원 기간이 길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업은 디자이너 활용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고용 유지의 의지 등이 중요하고요. 디자이너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도 포기 시에 디자인 지원 종료 문의도 있었는데요. 디자이너 매칭 후 회사와 맞지 않거나 디자이너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사가 있을 경우
기간 동안에는 디자이너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복 혜택과 관련해서는 지원받는 해당 인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나 사업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요. 본 사업 담당자 저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해당 타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기업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제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조 범위를 좀 넓게 보고 있어서 전통적 제조 외에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기참여 기업의 그 신규 인력 추가 지원에 관한 문의는 앞서 말씀을 설명드렸었는데 최대 2인까지 디자이너 지원이 가능하기는 하나 서류가 면제가 되는 기참여 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에 해당하는 서류 평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참여 기업 신청 문의가 있었는데요. 본 사업은 연속으로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3년 차에는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 공고는 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연속 수혜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선정이 되시고 수혜를 받지 못하신 기업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력 관련해서 휴학 중이신 인력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최종 학력 기준이라고 안내를 드린 게 말씀대로 최종 학력 기준에 준하는 경력을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휴학인 경우에는 안내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학자는 저희 이 지원 사업의 디자인 학과 졸업자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학생은 휴학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로 최종 학력을 보면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신 휴학자이시면 가능하신 거죠. 작년 참여 기업이신데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그 인건비 지원이 그것만 가능하냐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참여 기업 중에 중급 이상의 디자이너를 고용 유지하고 계신 경우는 투트랙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참여 디자이너에 대한 연속 지원, 거기에 추가로 신규 디자이너 채용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급 이상이 아니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총 6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등급이 디자이너 등급에서 중급 이상이신 경우에만 연속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와 초급에 해당하는 디자이너를 연결받으셨을 경우에는 연속 지원 대상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은 인력 지원 사업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 안내된 공고문 하단에도 연락처랑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